메넨데즈 뉴저지 상원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정계에서는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삼선 고지에 오른 한인 앤디 김 의원이 당내 예비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열대성 폭풍 오피리아로 인해 뉴욕, 뉴저지 일부에서 한동안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대서양에서는 필리프라는 이름의 새 열대성 폭풍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10만 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로 몸살을 앓는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상 영어 및 직업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사건 사고 피해가 작년 대비 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피난처 권리 대상에서 현재 뉴욕시로 몰려드는 난민들을 제외하는 피난처 권리 조례 변경 추진에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망명 신청자의 보호를 위해 뉴욕주에선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주 방위군 150명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도인 장순길 관장이 지난 토요일 장스타 태권도의 창립 33주년을 맞아 시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찬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맨하튼 남부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밥 메넨데스 뉴저지 상원의원 부부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법정에서 무죄를 밝혀낼 것이며 여전히 상원의원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주 금요일 맨해튼 남부지검에 의해 기소된 밥 메넨데즈 뉴저지 상원의원이 정치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를 포함해 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이처럼 수많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원의원직을 사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넨데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결백하며 사퇴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상원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맨해튼 남부지방검찰은 현재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그의 아내 네딘 메넨데즈 여사가 3명의 사업가들로부터 현금뿐만 아니라 금괴, 주택담보대출금 대납, 고가의 차량, 고급 아파트 등을 대가성으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오늘 유니언시티에 위치한 허드슨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신의 정치 경력은 바로 이 유니언시티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반박 자료를 제시하면 자신은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며 여전히 뉴저지의 상원의원이자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으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인해 정계에서는 잇따라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존 페터먼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가 법에 따라 무죄 추정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이처럼 불미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불거진 만큼 책임있게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키 셰릴 민주당 뉴저지 하원의원 역시 SNS를 통해 메넨데즈 의원이 책임있게 사퇴하는 것이 뉴저지주에는 최선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그의 책임감 있는 사퇴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소장을 통해 메넨데즈 의원이 나딘 메넨데즈 여사와 재혼하면서 모든 부정부패 사건들이 시작된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밥 메넨데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된 데 따라 뉴저지 3선거구의 한인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연방상원의원직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 의원은 X에 메넨데스 의원이 당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그를 물러나게 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뉴저지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하거나 국가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와선 안 된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뉴저지 지역구에서 메넨데스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첫 인물로 이후 필 머피 주지사를 포함해 뉴저지를 지역구로 둔 주지사와 의원 등이 메넨데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메넨데스는 파장이 불거진 후 외교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당의 사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메넨데스는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직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이집트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이 내년 민주당 예비선거를 거쳐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인으로서 첫 연방 상원의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원수 435석 가운데 한국계는 김 의원과 재선의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공화당 소속 재선 영킴, 재선 미셸 박스틸 의원 등 4명이 있지만 상원에는 한인 의원이 없습니다. 뉴저지에서 태어난 앤디 킴은 시카고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8년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 남부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대테러 전문가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라크 담당 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상륙한 폭풍우 오피리아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뉴욕과 뉴저지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홍수와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열대성 폭풍우 오피리아로 동부 해역 지역에는 위험한 해일성 파도와 이한류가 형성되면서 서핑객들에게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오피리아는 어제 새벽 워싱턴시 남부를 통과하고 뉴저지주 해안지대 시아일시티, 브리일 등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뉴저지주 전체에는 정전 사태가 일어나 어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전기 없이 암흑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뉴욕 퀸즈 포레스트 힐스 지역에서도 주차돼 있던 차 위로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변 도시 델라웨어에서도 홍수와 도로 유실이 보고됐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뉴번, 벨헤이븐, 워싱턴 등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 심한 홍수를 겪었습니다. 태풍 피해가 가장 심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총 7만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이 지역 풍속 70마일에 가까운 강풍이 해안가 주변을 덮쳤습니다. 한편 오피리아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다시 약화되는 동안 대서양에서는 필리프라는 이름의 새 열대성 폭풍이 형성돼 기상학자들은 필리프의 이동 경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허리케인들은 더 폭넓은 반경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중산간이나 해안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허리케인의 발생지도 육지에서 더욱 가까워져서 보스턴, 뉴욕, 버지니아주 등 남동부 대서양 해안 도시들의 위험은 그만큼 더 커졌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작년부터 10만 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가 뉴욕시에 도착하며 연일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상 영어 및 직업 교육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신청 방법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망명 신청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욕시에서는 망명 신청자로 인한 세금 지출 및 치안에 대한 우려로 인해 난민을 계속해서 수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찬반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1군 도시인 만큼 망명 신청자를 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동시에 이들을 곳곳에서 수용하면서 대학가, 주택가의 치안 및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맨하튼 대학교 기숙사 건물 앞에서 망명 신청자를 위한 임시 숙소로 사용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 집회가 열려 100여 명의 주민이 참가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전체의 망명 신청자는 15만 명으로 파악되며 이들을 수용할 쉘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10만 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가 뉴욕시에 도착하면서 현재 이들의 의식주 지원은 물론 워킹 퍼밋 진행, 망명 신청자 자녀들의 공립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망명 신청자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퀸즈 및 롱아일랜드 시티 등 뉴욕시 곳곳에서 무상으로 ESL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인 영어 고등검정고시인 GED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일자리 연계 컴퓨터 사용 프로그램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영어 및 컴퓨터 활용 수업은 낮 시간대뿐 아니라 저녁 시간대, 주말 등 다양한 교육 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시 거주 21살 이상의 성인에게는 조건 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각지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센터와 종교시설 등 175개 교육센터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영어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고등학교 진학준비 등의 수업이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등록 관련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팬데믹 이후 한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라 해외여행자들을 비롯한 재외 국민들의 사건 사고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에 보고된 피해가 올 상반기 40% 이상 늘었으며 유형별로 분실과 절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600건 가까이 보고됐습니다. 정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물건 분실, 절도, 교통사고 등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7,2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가 5,0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피해자가 44.4% 급증한 것입니다. 재외국민 사건 사고 피해자는 2020년 9,113명, 2021년 6,498명으로 크게 줄었었는데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11,323명을 기록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내외의 교류가 본격화된 만큼 올 한 해 전체 피해자의 수는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상반기 피해자를 유형별로 보면 분실이 2,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220명, 사기 446명, 교통사고 345명, 폭행상해 277명, 행방불명이 207명, 위난사고가 9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력범죄의 경우 강도 피해자는 64명이었고 38명이 납치 및 감금을 당했습니다. 상반기 살인 피해자는 19명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자 수 17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피해 발생을 국가별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6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81명, 필리핀 523명 등이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미국 589명, 중남미 181명, 캐나다 143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총 2,41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 같은 집계가 재외국민, 즉 한국 국적자의 집계라는 점, 로컬 경찰에는 신고가 되었지만 공관에는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 미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동포 한인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가 미국 내 주요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행해온 피난처 권리 조례 변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피난처 권리 조례는 노숙자나 난민이 요구할 경우 시정부 기관에 쉘터 등 보호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뉴욕시가 40년 넘게 시행해온 정책입니다. 전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는 지난 1981년부터 미국 내 주요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피난처 권리 조례를 시행해 뉴욕시에서 난민 등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수용 능력이 한계점을 넘어서며 난민 위기가 가중되자 뉴욕시는 피난처 권리 대상에서 현재 뉴욕시에 유입되고 있는 난민을 제외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난민들의 즉각적인 추방을 가능하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틀 42가 지난 5월 종료되자 피난처 권리 조례 변경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앤 윌리엄 이솜 뉴욕시 보건 및 복지부 부시장은 피난처 권리 대상에 현재 뉴욕시로 몰려들고 있는 난민들은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난민 위기까지 몰고 온 현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는 피난처 권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뉴욕시의 피난처 권리 조례 변경 추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피난처 권리 조례의 취지는 거리의 노숙자와 그 가족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지금처럼 세계 각국에서 몰려들고 있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이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난민 위기 상황에 대한 적용 변경이 필요하다는데 뉴욕시 의견의 뜻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뉴욕주 내 망명 신청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주 방위군 150명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뉴욕주는 망명 신청자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망명 신청자 쉘터 건립에 대한 반대 움직임과 시위가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예산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주 방위군 150명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뉴욕주는 다양성 존중과 이민자들의 역사로 인해 만들어진 곳이라며 우리는 자신의 나라의 무정부 상태, 부정부패, 탄압과 경제적인 착취로부터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을 포용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망명 신청자 임시 쉘터 건립을 두고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치안이 나빠지고 삶의 질이 악화된다며 거세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욕시가 스태튼 아일랜드의 옛 가톨릭 사립학교 건물에 망명 신청자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공화당 정치 인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합세해 거세게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시위 과정에서 10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에도 맨해튼 컬리지 기숙사 건물 앞에서 이들의 수용을 반대하기 위해 100여 명이 집결해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는 특히 저임금 노동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시달리는 뉴욕주가 구직을 원하는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현재 뉴욕주에는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여전히 인력 부족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특히 이번 망명 신청자의 문제가 뉴욕시로 집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뉴욕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연방정부로부터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33년 전 뉴저지 저지시티에 태권도장을 열고 한국의 전통 무도를 미국 사회에 앞장서 전파해온 장순길 관장이 지난 토요일 1,000석이 넘는 관객들 앞에서 시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김승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6시 무도인 장순길 관장의 장스타 태권도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뉴저지주 로다이에 소재한 펠리시안 대학에서 성대한 기념식 및 시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저지시티를 중심으로 한인 및 주류사회 주민 등 1,2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과 사범님들로 구성된 시범단의 공연은 1, 2, 3부에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관객들은 퍼포먼스가 끝날 때마다 환호로 대답했습니다. 뜀틀 높이뛰기, 쌍절곤, 태권무, 겨루기, 품새, 낙법, 합기도 등 태권도와 합기도를 아우르는 여러 종목의 시범 공연이 이어졌으며 행사장을 긴장시킨 장관장의 압도적인 장건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행사 중간에는 장스타의 숨은 영웅들과 감사한 이들에게 전달하는 스페셜 어워드, 골든키 어워드, 표창장 및 메달 수여식이 이어졌으며 여기에는 장스타에서 하산한 후 다른 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오픈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피위 수업의 공연과 올스타 태권도 스쿨의 시범 공연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They love just being out there, and it's a family thing because a lot of our family is doing this together. So I feel like being family is all love. So the motivation is love. 장관장은 33년 전 당시 한인들이 많지 않던 저지시티에 태권도장을 설립해 주류 사회의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무도를 널리 보급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운영하다 보니 장스타 태권도장에서 배출된 제자들은 최근까지 무려 3만 명이 넘으며 여기에는 주류사회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태권도가 212개국에서 지금 수련을 하고 있답니다. 모든 단증을 또 국기원에서 받고 이만큼 한국의 국력이 커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태권도 사범으로서 오늘 이렇게 33주년을 하는 것도 기념이 되지만 이곳에서 오늘 오신 분들이 미국인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한국 사람들도 또 좋은 또 오늘 또 분들을 또 우리가 소개하고 또 기부도 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국 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아름답게 정말 젠틀하게 또 함부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이 태권도를 통하여서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은 직접 도복을 입고 격파 시험에 나서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으며 장스타 태권도 측은 타운 정부가 아주 오랫동안 장스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치하하며 검은 띠를 수여하였습니다. 3 years in any community, as I said, is not an easy thing to do. It's particularly hard in Jersey City where you have a changing community and a very, very diverse community. But the fact that he's been able to inspire and touch tens of thousands of young men and women really speaks to the character and the type of people that go through the doors at Jankstar. I couldn't be more proud, as I said, to be able to bring my 2 children there, and they love it. And the thing that's most important to me about it is that it instills discipline, it instills confidence, and good values. If you're not from Bergen County, welcome. And Mayor Phil Fulop, it's an honor to have you. As I told you on the way up, I broke 10 boards about 5 years ago. We've been friends for 15 years, we'll stay friends forever.
he builds character, he builds strength, he builds honor in his students and parents. Only have you shaped the body and the mind and the heart of many thousands of students around you. You've proven to be an intricate and important fabric of the community surrounding your dojo and the great Jersey. 이외에도 참석한 많은 정계 및 한인 인사들이 장스타 태권도의 노고를 치하하며 태권도의 진면목을 펼쳐 보인 활약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Most importantly, Grandmaster Jam has been doing this for 33 years, possibly almost as long as I've been alive. But that takes perseverance, which is a key part of Taekwondo philosophy. The second part is this book, everyone here, is a testament to what he has done for this community. I would dare even say that he's built a community here that is based on love, friendship, respect, and helping others. 아울러 장스타 태권도장은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으로 경찰국 표창, 셰리프국 감사장, FBI 감사장 등 많은 표창과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거둬진 수익금의 일부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단체 사랑의 집 하나미션 2곳에 기부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무료 버스 노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교통 혼잡세 징수를 앞두고 뉴욕주와 뉴욕시는 대중교통 이용 승객 탑승률을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같은 버스 무료 이용 시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 약 43,9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 프로그램 운영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 주정부가 2,29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며 맨하탄,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5개 보로 전역에서 각 1개의 무료 노선을 지정해 시행합니다. 뉴욕시가 뉴욕시경 대테러 부대를 최대 75%까지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대테러 대응과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대테러 부대 CRC 부대장은 내부 메모를 통해 CRC 인력이 최대 75%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자체 감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한 번에 줄이게 되면 대테러 대응과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RC는 8년 전 NYPD 내 500명의 정예 요원으로 출범한 대테러 대응 전문 부대로 그동안 대통령 등 뉴욕시 방문 고위급 인사 경호, 국제 스포츠 행사, 타임스퀘어 볼드롭 행사, 락커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 행사 등 대테러 대응과 공공 안전을 전담해 왔습니다. 종이 수표는 2000년에만 해도 미국인 10명 중 6명이나 사용했는데 불과 20년 만인 2020년 현재는 20명 중 1명만 쓰고 있습니다. 종이 수표 사용 규모는 2000년 426억 달러에서 2012년 197억 달러로 반토막 났고 2021년에는 112억 달러로 절반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현금 결제는 2017년 30.4%로 1위였지만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18.7%로 급감했고 2022년에는 가장 적은 17.4%에 그쳤습니다. 크레딧 카드 결제는 2017년 21.5%로 꼴찌였지만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26.9%로 급등했고 2022년에는 31.2%로 캐시 대신 1위에 올랐습니다. 데빗카드 결제는 2017년 26.6%로 2위로 출발해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28.3%, 2021년 29.2%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국세청 IRS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사를 상당히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IRS가 최근 단속을 강화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IRS는 최근 시스템 최신화와 인공지능, AI 기술 도입을 통해 그동안 세금을 체납한 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엔 3,500명을 고소득자와 기업 세무 감사 전문 인력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RS는 한편 단속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들이 당초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